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생긴 아기였습니다. 저와 남편을 찾아와 준 고마운 새가족이었기에 임신했을 때도 참 기뻤고 출산했을 땐 더더욱 기뻤죠. 하지만 처음 해본 육아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출산 후 산후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더더욱 힘들었죠.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만 또 한편으론 하루 왼종일 아이와 육아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 기분이 들어서 우울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저희 아이는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몸도 약한 편이라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았고요. 그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녔고 저도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죠. 아이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기본 성격이 예민하고 자주 아프다 보니 특히 잠자는 것으로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도 거의 안 자려고 하고 잔다고 해도 10분, 20분 자고 깨는 게 전부였어요. 낮잠을 안 자고 밤잠이라도 잘 자면 좋은데 밤잠도 잘 안 잤습니다. 잠을 재우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리는 데다 잔다고 해도 수시로 깨고 자는 시간 자체도 짧았어요. 잠잘 때도 소리가 조금만 들리거나 불편해도 깨버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을 안 자기 일쑤였죠. 덕분에 엄마인 저도 수면 시간이 몹시 짧아지고 잠을 못 자니 피로가 회복이 안 돼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니던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남편 대신 육아는 거의 제 전담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다니는 게 낫지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고 저의 산후 우울증도 이때가 최고조였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지 아이를 키운 엄마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막막하기도 했죠.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창밖을 멍하게 보다가 눈물을 쏟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마 산후 우울증 때문에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도와주신 건 친정 엄마셨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미용사로 일하셨어요. 그러다가 저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미용실을 아예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했고 자식까지 결혼시켰으니까 이제는 일 그만하고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못해본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일하신 거 알았기에 미용실을 접으신 건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는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엄마한테는 말도 못하게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미용일 그만두고 좀 쉬시나 했는데 저 때문에 육아 도와주러 오신다고 하니까요. 나는 참 끝까지 엄마 고생만 시키는 불효녀구나 싶어서 죄송하면서도 그때 당시엔 저도 너무 힘드니까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으로 출근하듯이 오셨어요. 엄마가 오시면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니까 저는 그참에 낮잠도 좀 자고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도 다녔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는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죠. 아이 키우는 게 원래 힘들다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 봐주고 있을 테니 친구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오라고 잘 그러셨죠. 친구 아니더라도 그냥 바깥바람 쐬고 산책이나 운동이라도 좀 하고 오라고 하셨고요. 저는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숨통이 많이 트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몹시 감사해했죠. 왜냐면 그맘때 저도 힘들고 예민하다 보니 남편과도 자주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거든요. 원래 출산하고 1, 2년간 부부싸움이 제일 심하다고도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시면서부터 저도 예민함이 많이 사라졌고 남편과 싸울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몹시 감사해했고 장모님 덕분에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는 소리도 잘했어요. 저 혼자 육아를 한 게 5개월 정도 되고 엄마가 7개월 넘게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같이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해야 했어요. 돌이 지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엄마 아빠라는 말 정도밖에 못하는 돌 지난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했어요.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알아봤고 다행히 원장님과 선생님 모두 좋은 분들 같아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맘때 저희 엄마에게도 이제 재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거니까 엄마도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고 엄마가 더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됐다고 손주 봐주고 무슨 돈이냐며 그냥 넣어두고 너네 살림에 보태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봉투로 드려도 안 받으시고 계좌로 보내면 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기어코 안 받으신다고 했기에 그게 너무 죄송했는데 그맘때 친정 부모님이 다낭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여행 숙소 비용은 저희가 내기로 했죠. 엄마는 덕분에 여행도 잘 다녀왔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때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 지 7,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도 했고 어린이집 방침으로 인해 장기간 가정보육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맘인 저는 눈앞이 컴컴했죠. 가정보육을 해야 되면 연차를 써서 회사를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저는 그전에도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 등 몇 차례 가정보육을 해야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제 연차는 거의 다 소진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남편이라도 써야 되는데 남편은 일과 회사 분위기 특성상 하루 이틀은 쓸 수 있지만 연달아서 붙여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연속으로 연차를 쓰는 게 힘든 상황이었죠. 난감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직장맘인 저는 가정보육이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엄마에게 부탁을 했는데 엄마는 흔쾌히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왜 혼자 고민하느냐며 엄마가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흔쾌히 결정해 주셨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죄송했죠. 왜냐면 엄마가 그맘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한창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였거든요. 시험도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봐주시게 되면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시험 일정도 놓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공부라는 게 한창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엄마의 일정이 있는데 저희 집 일 때문에 중단이 되는 게 죄송했죠. 하지만 저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엄마에게 결국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볼까 라고도 했지만 저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도 8살 정도 많으신데요. 본인은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손목이며 허리며 다 안 좋다고 자기한테 육아 맡길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제가 출산하기도 전부터 애 맡아줄 생각 없으니까 부탁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실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면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왈칵 화부터 내셨어요.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허리도 안 좋고 손목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애를 보란 말이니? 상황이 좀 그래서. 사부인 있잖아. 사부인한테 맡기면 되지. 저번에 맡아주셨잖아.
아니, 그거는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민정이가 지 혼자서도 돌봤어도 되는데 못 해먹겠다고 친정엄마 부른 거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들 다 하는 이유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사부인까지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한다니? 무슨 쌍둥이도 아니고 애 하나 키우면서. 민정이가 그때 산후 우울증이었잖아. 나도 그때 한창 야근 많고 출장 많아서 육아는 아예 못 도와줬고. 네가 뭘 도와줘. 그런 건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나는 너네 아빠가 도와줘서 너네 키운 줄 아니? 산후 우울증은 무슨 배부른 소리다. 하여튼 요새 여자들이란 나약해가지고. 여튼 나는 절대 안 봐준다고 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사부인한테 부탁하면 되지. 사부인도 미용실 그만두고 집에서 논다며. 그럼 그 김에 손주 좀 봐주면 되겠네. 아니,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매번 부탁드리긴 미안하니까. 뭘 미안해. 손주 좀 봐주는 건데. 그리고 사부인은 나보다 어리잖아. 체력적으로도 훨씬 낫지. 아, 알았어요. 엄마한테는 부탁 안 해요. 남편과 어머님은 방에서 얘기했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밖에 있는 저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더러 당연하다는 듯 손주 좀 봐주면 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봐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어머님이 봐주시는 건 절대 안 될 일인가요? 아들 넷가 똥줄이 타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어머님의 뜻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은 애초에 육아 안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었고 또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반드시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님한테 섭섭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저희 엄마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죠. 어쨌든 이번에도 친정엄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가정보육 기간 동안은 엄마가 저희 집으로 출근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육아용품이 저희 집에 다 있다 보니 엄마도 저희 집에 와서 아이 봐주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는 수고비 명목의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또 사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엄마. 그렇다고 저희가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진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나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니네 살림살이도 마냥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대출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무슨... 엄마, 저희 어차피 많이 못 드리고요. 2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엄마가 좀 받아줘요. 그래야 나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지. 저는 안 받겠다는 엄마를 극구 설득했고 엄마도 결국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200은 됐고 100만 원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입씨름 아닌 입씨름 끝에 결국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정 보육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엄마와 얘기를 해놨죠. 그렇게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와 남편은 똑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맘때 아이가 유아식도 하고 있어서 음식에도 손이 많이 가고 고집도 엄청 세질 때라서 저희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랑 놀이터도 자주 놀러 가시고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와 잘 놀아주셨죠. 그렇게 엄마가 고생해서 아이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퇴근해서 부랴부랴 집에 가보면 엄마가 아이 저녁도 먹이고 깨끗하게 씻겨놓고 설거지까지 하고 계세요. 저는 엄마한테 집안일이나 설거지는 손대지 마시라고 아이만 봐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엄마는 틈틈이 집안일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집안일 밀려있으면 제가 고생한다고요. 엄마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커져갔죠. 그런데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니? 네. 재은이는 사부인이 보고 계시고? 네.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근데 내가 선이한테 들었는데 사부인한테 돈 드리니? 재은이 봐주는 값?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선이는 저희 신우 이름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연락은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정엄마가 재훈이 봐주시고 있고 돈을 조금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를 어머님에게 전한 모양이었죠. 네. 얼마? 저는 200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100만 원만 드리기로 했어요. 100만 원? 달에? 네. 이번 달에 그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드려? 남도 아니고 손주 봐주는 건데? 하면서 기분 나쁜 말투로 따지시는 겁니다. 저도 황당했죠. 많이 드린다뇨 어머님. 시간으로만 쳐도 저희 엄마가 해솔이 거의 하루 종일 봐주시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그냥 육아도우미 구하면 요즘은 300만 원은 기본인데요. 아니 그건 남이니까 그런 거고 재훈이는 사부인 손주잖아 손주. 근데 무슨 돈까지 받으면서 손주를 봐주신다니 참나. 저는 어머님 말이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돈은 됐다고 하는 거 제가 너무 죄송해서 100만 원이라도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어머님. 어린이집 가정보육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저나 영택 씨나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한숨 돌린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 너네가 무슨 돈을 대단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너네 대출 갚는 것도 많지 않니? 근데 사부인은 꼭 그 돈을 받으셔야겠대? 엄마가 거절하시는 거 제가 드린다고 했다니까요. 저는 200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됐다고 100만 원만 달라고 하신 거고요. 100만 원은 적은 돈 아니야? 너는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그럼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한 푼도 안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나서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저희 난감할 때도 절대 자기 도움은 바라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거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재훈이 좀 봐주실 건가요? 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안 본다고 전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인데. 아, 영택이야. 네가 하자는 대로 줏대 없이 따라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참나. 어머님은 좋은 알바짜리 생기셨네. 손주 재롱 보면서 100만 원까지 얻어가게 생기셨어. 애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알바짜리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100만 원이 아쉬우겠어요? 없으셔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그럼 받지 마시라고 해. 아쉬울 거 없으면. 자식들이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 돈까지 기어코 받으신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너무 기분 상하고 속상합니다. 저희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야?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고 어머님이 나서서 도와주실 거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 봐라.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 너 내가 전부터 느꼈는데 시어머니한테 네 할 말 다 하려고 드니? 하여튼 요즘 여자들이란. 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화는 끊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도와줄 생각 없으니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실 땐 언제고 저희 엄마한테 수고비로 100만 원 드린다고 하니 그거 아깝다고 펄쩍 뛰시는 게 참 어이도 없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머님이 무보수로 저희 아이 돌봐주실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은 하기 싫지만 돈은 아깝다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했고 남편도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아, 엄마는 진짜 왜 그러시지?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마음 같아선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이 아니고 더 드리고 싶어. 나도 그렇지. 장모님 얼마나 고생하셔. 재훈이가 솔직히 좀 예민하냐? 우리도 힘든데 장모님은 하루 종일 재훈이 돌봐주시고 나도 진짜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 마음 같아선 100만 원이 뭐야. 내 월급이라도 다 드리고 싶다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그래도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건지. 우리 엄마가 좀 짠순이잖아.
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안 하시니까 가늠은 안 되는데 또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돈만 생각해서 저러시는 거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기에 저도 그냥 속상한 마음은 접어두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저희 엄마한테 제 월급 다 드려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날도 집으로 퇴근하니 엄마가 아이 씻기고 나오셨습니다. 아이 씻기느라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하고 옷도 다 젖으셨던데 그 모습을 보니 죄송하더라고요. 너네 왔니?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재훈이는 제가 닦일게요. 아니야, 됐어. 내가 하면 돼. 자네는 옷 갈아입고 민정이랑 밥이나 먹게 된장찌개 끓여놨어. 엄마, 음식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된장찌개 저거 하나 끓이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너도 손 씻고 와서 얼른 먹어. 일하고 와서 배고프지? 엄마는요? 나는 너네 아빠가 이리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 아빠랑 같이 외식할 거야. 저는 부랴부랴 방에서 20만 원을 꺼내왔습니다. 엄마, 외식하고 이걸로 계산하세요. 아유, 됐어. 너네 아빠가 살 거야. 아니야, 이걸로 하세요. 됐다니까. 저는 억지로 엄마 가방에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장모님, 그걸로 외식하세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주말이니까 집에서 푹 쉬시고요.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무슨 고생이야. 손주 보면서 집에 있는데. 자네랑 민정이가 고생이지. 엄마, 항상 고마워. 됐다. 고맙다는 소리를 뭐 맨날 하니. 밥 맛있게 잘 먹을게 민정아. 고맙네 장서방. 뭘요? 그렇게 다음 주에도 엄마가 저희 집으로 출근하셨어요. 다행히 그 주까지만 엄마가 봐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만 엄마가 더 봐주시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문득 엄마랑 저희 아이가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걸었죠. 그런데 엄마가 처음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으셨어요. 일하다가 급하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민정아. 엄마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왜요? 시간이 몇 시인데. 재훈이 때문에 못했어요? 좀 이따가 해야지. 근데 가만 보니 엄마 뒤에 웬 양념 대야가 있는 겁니다. 엄마, 근데 지금 뭐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니 대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뭐지 싶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아, 사부인이 집에 오셨어. 네? 어머님이요? 뜬금없이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살짝 폰을 돌려주니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손주 보러 놀러 오는데 어쩐 일은 무슨.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나 남편한테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찾아오신 게요. 뻔히 저희 집에 친정엄마만 계신 거 아시면서 굳이 왜 오신 거지? 어리둥절했죠. 게다가 영상통화긴 하지만 슬쩍 보니 어머님은 소파에서 반쯤 드러 누워 계시고 엄마만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근데 지금 뭐 해요? 겉절이 좀 묻히고 있어. 사돈이 배추랑 고기를 좀 들고 오셨더라고. 배추요? 이거 해서 좀 이따가 사부인하고 식사하고 나중에 너네도 와서 먹어라. 참, 재훈이 바꿔줄까? 아니요, 옆에 보니까 잘 놀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 수고하고. 하고 엄마가 전화를 끊었는데 저 너무 황당하고 벙쪘죠. 영상통화로 잠깐 본 거지만 저희 엄마만 일을 하다가 급하게 전화 받으신 거고 어머님은 소파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집에 와서 우리 엄마 부려먹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사돈한테 설마 일을 시킬까? 어머님도 같이 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거겠지 애써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굳이 엄마만 있는 집에 왜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싱숭생숭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저는 잽싸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은 안 계시고 저희 엄마랑 아이만 있으시더라고요. 왔어? 오늘은 장서방이랑 같이 안 오네? 엄마, 어머님은? 아까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 건조대에 씻은 그릇이나 조리도구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엄마가 일을 하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해놓으신 거였죠. 게다가 무쳐놓은 겉절이도 있고 삶아놓은 보쌈도 있는 겁니다. 양도 많고요. 엄마, 혹시 어머님이 아까 오셔서 엄마한테 일 시켰어? 아휴, 무슨 일을 시켜. 그냥 손주 보러 오셨더라고. 근데 이런 재료들을 다 들고 오셨어? 같이 점심 먹자고 장 봐오신 것 같아. 아니, 장을 봐왔으면 본인은 안 하고 엄마를 시킨 거야? 사돈이 허리가 좀 안 좋다고 장 본 것도 겨우 들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야.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어째. 그래서 내가 한다고 소파에 좀 쉬고 계셔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다 한 거네?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밥만 드시고 간 거고? 뭐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어쩔 수 있니? 아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이가 없네. 뭘 그래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딱 봐도 일부러 일할 거리 들고 오신 게 분명했으니까요. 본인은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결국 저희 엄마만 부려먹고 밥까지 먹고 간 거잖아요. 남편이 곧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아빠가 이 근처에 오셨다고 나가셨어요. 엄마가 나가시자마자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장모님한테? 우리도 없는데 갑자기 이 집엔 연락도 없이 왜 오시는 거며 고기랑 배추까지 일부러 싸들고 오셨대. 그리고선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엄마가 다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재훈이 돌보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장봐온 거 손질하고 식사까지 준비해 준 거라고.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이러신 거잖아. 아, 엄마는 정말.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남편은 그 자리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요?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으니까 어머님 대화 내용도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아, 재훈이 생각나서 가봤다 왜? 그럼 그냥 오던지 고기며 배추는 왜 싸들고 오는데? 참나, 너 그것 때문에 전화했니? 니네 장모한테 일 좀 시켰다고?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라더니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봐라. 엄마 왜 그러세요? 장모님 재훈이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드신데 왜 일부러 일거리를 들고 오냐고. 뭔 일거리를 들고 와. 그냥 겸사겸사 밥 해먹고 너네도 먹으라고 놔뒀잖아. 고마운 줄은 모르고. 뭐가 고마워요. 결국 장모님한테 일 시키려고 들고 온 거 내가 몰라? 야, 그러면 3주에 100만 원이나 받고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셨다니 사부인은? 양심도 없나? 저 옆에서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100만 원이든 뭐든 우리 재훈이 봐주시는 게 고마운 거지. 진짜 왜 그러세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그 돈 받았으면 사부인도 그 값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 시끄러.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온다고 했지? 그럼 나 내일도 갈 거다. 왜요? 100만 원 받는 거면 본전은 뽑아야지. 뭐라도 더 하시고 받아가셔야 될 거 아니야. 가만 보니 재훈 엄마가 영 게으른지 집안일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너네 이불 빨래도 좀 해야겠던데 그거라도 사부인이 좀 해놓고 가야 돈값을 하지 않겠어? 저 그 말을 듣다 열받아서 남편 폰 뺏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일해주러 오시는 분인 줄 아세요? 아우 깜짝아. 네가 갑자기 왜 받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뭔데 저희 엄마한테 일을 시키세요? 그 100만 원 저희가 드리는 거지 어머님이 주시는 거세요? 내 아들 돈이잖아. 제 돈이기도 해요. 뭐가 어째? 이게 어디서? 재훈이 봐주시는 값으로 엄마한테 드리는 100만 원 어머님은 아까우신가 본데요. 그렇게 치면 제 입장에선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더 아깝거든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저희가 한 번씩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 드리죠. 제 입장에선 그게 더 아깝다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선물도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더 이상 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100만 원 줬는데 일도 더 안 시키면 억울하다고 양심도 없냐고 하셨죠. 그 논리로 치면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꽁으로 용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도 아까워요. 그래서 못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해보자는 거야, 뭐야? 그리고요, 오늘 저희 엄마한테 일 시키신 거? 그거 일당으로 추가 계산해서 저희 엄마한테 돈 드릴 겁니다. 뭐가 어째? 어머님 일 해드렸으니까 어머님 아들 용돈에서 빼서 드리려고요. 일을 시키셨는데 당연히 돈도 드려야죠. 야, 이게 진짜 시어머니한테 내 아들 돈도 있는데 네가 뭔데 이따위로 나와!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해. 오늘 어머님이 우리 엄마 일 시킨 거 당신 용돈에서 빼서 드릴 거야. 어떻게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려야지. 고생하셨는데. 야! 장영택! 그 말에 저 다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여나 저희 엄마한테 또 일 시키실 거면 명심하세요. 어머님 아들 개인 용돈에서 다 차감할 거라는 거.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시어머니가 무섭지도 않아?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도 마라. 난 이 꼴도 보기 싫다. 아휴, 무섭다 무서워 아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 보기 싫으시다는데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일부러 일할 거리 싸들고 와서 저희 엄마한테 일 시키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개인 용돈에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엄마에게 수고비 드렸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됐다고 거절하시다가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럼 그냥 받겠다고 하셨죠.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네가 못나서 며느리까지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난리를 퍼부으셨는데 남편도 어머님께 진짜 너무하다고 안 도와주시는 건 알겠지만 일부러 왜 장모님 부려먹으려고 심술 부리느냐 따졌다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니 우리도 편한 건데 엄마 행동 너무 치사하고 속 보인다고요. 남편까지 난리치니까 어머님은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다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안 갈 거라고 그러고 끊었답니다.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한테 무슨 협박이나 되나요? 아들 내외가 곤란해서 발 동동 구르는데 자기한테는 절대 피해 끼치는 일 없게 하라고 선부터 그으셨던 분이 어머님이세요. 오히려 사돈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서 아들 내외가 한시름 놓으면 고마워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100만 원 드린다고 악착같이 일거리 들고 와서 시키고 어떻게든 100만 원 본전 뽑겠다고 하시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저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쉬울 것도 전혀 없고요. 어머님의 그런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태도는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단절을 만든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남편만 찾아가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주변 친척분들한테 제 욕 엄청 하고 가끔 남편 오면 제 욕을 막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남편도 듣기 싫어서 제 욕 한 번만 더 하면 안 올 거라고 그랬다네요. 뒤에서 제 욕 하시든 말든 별 상관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뒤 가릴 것 없이 저를 도와주셨던 엄마.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건지 더욱 깨달아지네요. 엄마가 제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많이 되고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끝까지 고생해 주신 저희 엄마한테나 저도 더 잘하고 신경 쓰고 살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 위해 주신 만큼 저도 엄마를 많이 돕고 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